예,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은 2018년 전산용 기적의 기능사 실기랑 그 다음에 기계설계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에 대한 공지사항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회차부터 이 변경된 실기 시험으로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어떻게 변경됐고 어떻게 또 변경된 시험을 답안지를 만들어야 되나,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산응용 기술 기능사 실기 시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 현행은 여러분 부품도 및 모델링 작업만 하면 끝납니다. 원래 여러분 했던 대로 2D 답안 도면 1개, 3D 답안 도면 1개. 근데 추가된 게 뭐냐? 질량 해석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질량에서는 원래 산업기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는 변경사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해석은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질량 기입은 3D 답안 도면 하시면 돼요. 2D 답안 도면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것도 시험에서 여러분 변경사항에서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 이제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근데 산업기사는 보통 3D에만 기입을 해야 돼요. 왜냐면 2D에는 이제 보통 저렇게 V매트 폴리 같은 게 뭐 A형, B형 기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보통 2D 답안 도면 기입을 하고, 이제 그램수, 여러분들이 구하신 질량은 3D에 보통 기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기능사는 요거를 기입을 안 했다 그 말이지. 근데 이제 기능사도 요 질량을 어디다 3D 답안 도면다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입은 이제 그램으로 하나, 이제 시험지에 그램으로 구해서 질량 기입을 해라. 그러면 그램으로 구한 다음 여러분들 질량 기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으로 구해서 킬로그램을 질량 기입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을 구하신 다음에 질량 기입을 하면 됩니다. 질량을 그램으로 구하는 거랑 킬로그램으로 구하는 방법은 제가 유튜브 강좌로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뜨시면 카드가 나올 겁니다. 저걸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만든 거 보시거나 제 유튜브에서 질량이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최신에 만든 아주 손쉽게 한 10초 만에 질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신 다음에 기능사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번 3회차부터 질량 기입을 3D 답안 도면에 기입하시면 돼요. 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국가시험에서 밀동가시 7.85로 고정되게 주어지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시고 질량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능사 실기 시험 변경된 거였습니다. 쉽죠? 뭐 없어. 질량만 기입하면 돼. 근데 문제는 산업기사야. 산업기사가 여러분 또 안 그래도 어려운데 조금 더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 시간이 변경된 게 없어요. 그대로 보시다시피 5시간입니다. 왜냐면 질량 구하는 거 한 10분만 되거든. 다 구하는데 해봤자 뭐 한 5분, 3분이면 돼요. 근데 산업기사는 작업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이건 좀 늘려줘야지. 왜 그러냐면 추가된 게 보시면 뭐가 추가됐냐? 설계 변경 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시에 보면 나와있죠. 어떻게 바뀌냐? 베어링 사양을 쉽게 말해서 뭐 6203인데 뭐 6304로 뭐 변경하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도면에서 A 붙여서 만약에 이 쉽게 말해서 요 값이 만약에 한 뭐 130인데 이거를 뭐 한 150으로 바꿔라, 그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기어의 입수를 바꿔라, 기어 입수가 만약에 한 20개인데 23개로 바꿔라,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근데 볼트의 이제 결합 개수를 바꿔라,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볼트가 4개로 나와 있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인데 4개인데 5개로 바꿔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좀 짜증나겠네. 이렇게 바꿔라, 이런 식으로 변경돼서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면은 뭐냐면 가정형 평가 문제도입니다. 가정형 평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직업학교 있을 때도 많이 했지만 직업학교에서 가정평가를 합니다. 보통 가정을 수료하면서 맨 끝에 가정형 평가를 수료하면 뭐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응시하는 뭐 기능사나 산업기사 결정을 주는 거예요. 가정형 평가는 이제 직업학교 아니면 뭐 기술대학교 2년제 그런 데서 보통 많이 실시를 합니다. 정시는 말 그대로 1년에 3번, 4번 있는 거죠.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4번, 뭐 산업기사는 일반 기계에서는 1년에 3번, 그게 정시고, 과정형 평가는 이제 그 과정이 끝날 때마다 그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고 이제 그에 맞는 기능사나 기계사, 산업기사 그런 자격증을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증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과정형 평가는 이제 옛날부터 설계 변경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 전, 설계 변경 후 이런 식으로 시험지에 주어집니다. 과정형 평가는 원래 이런 식으로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요거를 또 정시에 또 적용을 해버렸지. 가정형 평가는 여러분 이제 유형이 2개가 있는데, 한 개는 이제 2D 답안 도면 작성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가정형 평가는 뭐 이렇게 조립도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서양이 좀 더 줘야 되니까 이거 2개를 작성해야 돼. 이거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직접 어셈블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등각도시도를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 아니라 전부 다 어셈블리한 거를 이렇게 답안도로 만들고 배치도까지 답안도로 만들어야 돼. 이게 문제도면 아니라 답안도면이야. 이걸 만들어야 돼.
그나마 또 가장 다행인 게 이제 여기에다가 뭐 볼트 같은 거는 또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찾아가지고 적용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과장형 평가는 이런 식으로 어셈블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뭐 들어가는 뭐 베어링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찾아 안 나도 되고, 나는 이거를 뭐 문제로 만들고 이제 영상으로 만든다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든 거지만, 솔직히 이래가지고 구동까지 해버리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다 뛰쳐나오겠죠. 안 치고 만다 막 이러면서. 산업기사 실기를 여러분들이 사무실 때 저 왜 또 복잡하게 또 어렵게 바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설계 변경 작업이 이제 변경된 게 참 다행인 겁니다. 진짜 그거는 이제 설계를 변경해서 하기만 하면 되지만, 이렇게 만약에 가상형 평가처럼 어셈블리까지 한 다음에 뭐 조립분해도까지 다 완성을 해버려라, 이러면 진짜 골 때리거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립분해도 얘까지 답안 도면서 완성해 제출하라, 이러면 이제 학생들 그냥 거의 멘붕 와가지고 아예 시험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솔직히 이런 것까지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모르죠, 나중에 또 2, 3년 뒤에 또 학교율이 좀 높아지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여기까지 추가해야겠다, 이제 가상형 평가처럼 이렇게 되면 또 그때 돼서 또 시험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변경 작업 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개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과장형 평가 문제 도면은 설계 변경 작업에 대한 예시가 적용되어 있는 이 도면은 국민대학교 기계자동차학부 교수님께서 직접 자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하신 국민대학교 교수님한테 이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한마디씩 전부 다 감사의 뜻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 교수님께서 설계 변경 작업이 적용된 문제집 한 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고, 과정형 평가에 대한 자세한 강좌가 현재 여러분 없거든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과정형 평가도 어떻게 응시하고 어떻게 칠 수가 있고, 과정형 평가도 제가 무료 강좌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서 아까 어셈블리부터 해서 조립분해 만드는까지 그것도 제가 나중에 또 강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 보시면 설계 변경 조건 예라고 있죠. 이 4개가 한꺼번에 문제지에 주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2개 정도씩 주어진다고 교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봅시다, 여러분. 베어링 사양을 XXX에서 YY로 변경하시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도면을 작성해야 되냐. 우선은 설계 변경 전에 600이라는 베어링 치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설계 변경으로 이제 6003을 적용해가지고 답안도면을 작성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자, 우선은 이제 요게 들어간 베어링 치수죠. 6002에 대한 베어링 비용 치수 우선 찾습니다, 비용집에서. 자, 6002는 얼마냐. 이제 안쪽이 15고 바깥쪽이 32죠. 그럼 이걸 바꿔야 돼. 얼마로 바꿔야 되냐? 설계 변경호가 6003이죠. 그럼 6003 치수, 요 치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6004로 바꿔라, 그럼 이 치수를 정해주면 되겠죠. 우선 바꿔라는 치수가 얼마냐? 1735잖아요. 그럼 이게 뭐뭐 바뀌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원래 거는 이게 600이니까 우리가 치수를 뭐 이렇게 자로 쟀다 치면 이제 15랑 32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얼마로 바꿔야 된다? 17과 30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이거를 축을 얼마로 모델링을 됩니까? 15가 아니죠. 이게 좀 더 1mm씩 더 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7로, 이거를 17로 하셔야 됩니다. 17로. 한마디로 요 치수를 얼마? 축 치수를 17로 해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답안도를 작성해야 하셔야 되고, 또 문제가 뭐냐면 베어링 치수가 바꿔버리면 본체 치수까지 바꿔버립니다. 이게 만약에 32다. 그럼 저 구멍 가공할 때 30이라면 아마 안 되고, 얼마로 해야 된다? 35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이제 본체에 대한 이제 구멍 치수가 32겠지만 이걸 얼마로 가공을 해야 된다? 35로 해서 이걸 좀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답안 도면을 작성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요런 거죠, 여러분. V벨트 폴리가 A형인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M 타입으로 해서 설계를 해라, 그 말입니다. 우선 거리값을 재야겠죠, 여러분. 근데 이 거리값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전체 거리값은.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를 보통 낼 때 A형 타입, B타입을 해가지고 조금 치수가 다르지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보통. 여기서 한번 볼까요? 82잖아요, 현재. 82면, 자, 82라는 치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71초가 92야, 82가 포함이 되죠. 그 다음에 71 이상 100이야, 82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치수 여러분 바꾸시면 제가 보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요 치수입니다. 요 치수가 바뀌어요. 요것만, 전체 길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고 요것만 변경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 그래서 원래 답안도면은 이게 4.5 맞죠, 여러분? K가. 그 다음에 K형이 8이 되는 거고요. 이제 L형 값이 9.2가 되는 거고, F 값이 뭐 10이니까 이게 20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답안도면은 이겁니다. A. 근데 설계 변경으로 해서 M으로 해라고 했죠. 그러면
M 타입에 대한 이제 기록수 들어가야 됩니다.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4.5가 아니라 얼마 들어간다? 2.7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8이 아니라 얼마? 6.3이 들어가야 됩니다. M 타입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게 9.2가 아니라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 8이 들어가야 됩니다. F 값도 9.5가 되니까 이게 2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19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변경해서 당연히 치수도 넣어주셔야 되고, 모델링 할 때 변경된 N 타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것도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어의 이수를 뭐 XX에서 YY로 변경하시면 만약에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이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모듈 값이고 이제 이수가 30이죠. 모듈 값을 바꾸라 그런 식으로 출제는 제가 보기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듈 값이 여러분 이제 M2인데 이게 만약에 모듈 값이 3으로 돼버리면 이 기어가 너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국가시험은 거의 전부 다 모듈 값이 2예요. 3으로 나온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문제지에 여기서 뭐 스퍼 기어 한 다음에 이제 이수가 30인데 만약에 36개로 바꿔서 설계를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3D 인벤터로 모델링 할 때 이수를 32개로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뭘로 해야 된다? 36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PCD 값은 64가 되겠죠. 왜냐면 2 곱하기 32가 PCD 값이니까. 근데 이 36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 PCD 값을 얼마로 해야 된다? 2 곱하기 36 72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만큼 어떻게 됩니까? 이수가 이제 스퍼 기어가 커지겠죠. 하반도면에서 나오면 이게 양쪽으로 이제 36으로 되면 4씩 늘어나니까 이 4가 늘어나겠네. 4가 4씩 늘어나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다반도면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설계 변경 이수를 36개로 해가지고 주어졌으니까 저 PCD 값이나 모델링 크기부터 해서 다 바뀌겠죠. 그래서 3D 모델링도 당연히 여러분 이수를 36개로 해서 당연히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도면에서 A부 치수를 뭐 XX에서 YY로 변경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나올 경우는 보통 이런 것 같습니다. 높이 거리가 66입니다. 66인데 이 높이 거리를 얼마로 바꿔라? 72로 바꿔라.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델링을 할 때 이걸 늘려야겠죠. 70으로 바뀌었다. 그럼 이게 6인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높이 값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바꾸신 다음에 설계를 바꾸신 다음에 저 본체도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뭐 전체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93인데 100으로 바꿔라 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100으로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제 1이다 치수가 뭐 여기 치수 1을 나와 있고 이걸 만약에 원래 60 뭐 6인데 뭐 70으로 변경을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지에 주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A번 부품의 볼트 조립부 결합 개수를 X에서 Y로 변경하시오. 저렇게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됩니까? 볼트가 4개죠? 4개잖아 4개. 4개인데 4개를 만약에 3개로 변경하라. 2개는 솔직히 여러분 말이 안 되고요. 3개로 변경하라. 4개를 5개로 변경하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G50 같은 경우는 볼트 조립 개수가 있겠죠. 그게 만약에 2개인데 뭐 3개로 변경하라 4개로 변경하라 위에 시험지에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변경해서 적용시킨 다음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면 이게 만약에 현재는 4개잖아요. 4개를 5개나 3개로 바꿔라. 그러면 모델링 하시다 어떻게 모델링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리실 때 몇 개로 돌려야 됩니까? 3개로 하셔야 돼요. 커버도 여기 보시면 4개로 되어 있죠. 당연히 커버도 다 똑같이 3개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 3개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만약에 볼트 조립 개수를 5개로 바꾸라고 했다. 그럼 이게 몇 개 됩니까? 5개로 되겠죠? 5개? 이런 식으로 되고, 커버도 어떻게 됩니까? 커버도 5개로. 아예, 이제 여러분, 이제 뭐, 부품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4개인 경우는 다반도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전단면도를 따겠다. 그러면 이게 보이잖아, 볼트가 이런 식으로. 근데 3개로 했을 경우는 이게 한쪽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이쪽에서 치수를 넣어주든가 아니면 조합 단면도를 이렇게 써가지고 넣어야겠죠. 조합 단면도는 여러분 제가 강좌에 많이 보여드렸죠. 뭐 이런 식으로 얘는 5개니까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 단면도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다반도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능사랑 산업기사 실기 변경사항 안내를 제가 여러분들이 3회차 치시기 전에 미리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기능사는 이제 그나마 엄청나게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산업기사 이번에 3회차 치시는 분들이 처음 치시는 분들이 아주 혼동이 많겠네요. 왜냐면 저같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고 자료가 없고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처음 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겠지만 고민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대용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가시는 거는 정말 저희 디지튜브를 통해서 행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설계 변경이 추가된 게 그냥 행운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좀 조립분해도를 작성하라, 조립을 해라, 어셈블리를 해라. 이런 어셈블리 좀 쉽지 마. 이런 어셈블리 하려면 여러분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3시간 되지 않아. 한 달. 솔직히 조립만 하는 건 여러분 솔직히 어렵지가 않아요. 어셈블리 파일 만드는 거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구동까지 시켜야 되는데 그 구동까지 생각하면서 조립하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냥 국가시험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할 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안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아가야 돼요. 얘네들까지 전부 다 구동 다 걸고 구동을 다 생각하면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어렵지만 실무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가시험이랑 실무는 완벽하게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번에 추가됐더라도 산업기사 치는 분들은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시험이 한 번씩 추가가 되거나 한 번씩 바뀌어요. 시험 유형이 이번에 실기시험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실기시험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자주 바꾸진 않아요. 보통 한 6년, 3년 그 정도로 한 번씩 바뀌는데 실기시험 변경이 되면 제가 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이런 변경된 시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응시하기 전에 미리 또 자료를 이렇게 수집한 다음에 아주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되고 보시면 구독 버튼이나 홈페이지 가입 버튼 지금 많이 가들으시고 모르는 건 카페 게시판이나 저희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또 다음 강좌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산업기사 설계 변경 작업을 추가해버리네. 30분 늘려버리고. 그나마 다행이다. 조립분해도나 뭐 어셈블리 해라고 했으면 그나마 애들 그냥 다 멘붕이었겠지. 진짜 뭐 설계 변경 저 정도는 감지덕지지. 다음번에 바뀌면 어셈블리까지 추가됐으면 좋겠구만.